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아마존의 주가는 전일 대비 3.9%가량 오르면서 역대 5번째로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을 웃돈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주가는 시간의 매매 거래에서 8% 가까이 하락했는데 4분기 매출 전망치가 예상치와 엇비슷하게 발표되면서 시장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 하이젠 R&M이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합니다. 최종 공모가가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하며 7,000원으로 확정된 기업은 지금 시각 주가가 160%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18,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상장을 하루 앞둔 네이버 웹툰의 공모 가격이 희망 범위의 상단인 주당 21달러로 결정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모가의 상단 가격을 적용한 기업 가치는 약 27억 달러, 하나로 3조 7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오늘 웹툰 섹터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7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종목 장세가 두드러지는 분위기 속에서 일제히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다소 부족했지만요. 대신 개별 종목 이슈가 강한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먼저 아마존은 이날 3%대의 급등을 보이면서 드디어 5번째로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또 전날 폭스바겐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시간의 매매 거래에서 50% 가까이 크게 올랐던 리비아는 이날에도 마찬가지로 23%가량의 추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 장 마감이 된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기는 했지만요. 4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를 겨우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실망 매물 이출회 시간의 거래에서 8%가량 급락을 보였고요. 여기에 또 오늘 밤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네이버 웹툰 공모가가 희망 범위의 상단인 주당 21달러로 책정이 되게 되면서 상장 후 기업 가치는 약 27달러로 추산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반등세를 기술주가 이어받아서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은 반대로 현재 0.86% 다소 강하게 조정받고 있고요. 2,7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었던 이 코스피 시장,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현재 순매도 보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은 0.14%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84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인이 나홀로 이끌어줬던 코스닥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틀 연속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엇갈린 모습으로 오늘 출발 상황 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내달부터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나설 예정인데요. 금융위는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과 현물 각 1조 원씩 총 2조 원 규모의 자본을 출자하고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총 17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8천억 원 규모로 조성해서 기업의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하반기부터 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은 물론 대규모 자금 혜택의 조달의 수혜까지 받게 된 반도체 섹터.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주인공이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IT 섹터들도 대마불사 안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 근데 이게 기사가 며칠 전에도 나왔던 거고 몇 주 전에도 나왔던 건데
3개월 전 대비 디램 가격이 8%가 실질적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어릴 때서부터 이 컴퓨터 조립하는 거를 워낙 많이 해왔고, 제가 친구랑 친척들이랑 제가 컴퓨터 깔아주고 조립, 그러니까 윈도우 까는 거 말고요. 그건 기본을 하는 거고, 부품을 사가지고 CPU도 사고 램도 사고 메인보드 사고 케이스도 사고 이런 식으로 사갖고 조립하는 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 1년이니까 어릴 때에서는 뭐 심심할 때마다 했으니까 뭐 횟수로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 1000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예전에 했었었는데,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면 항상 컴퓨터 부품 가격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특히 주식에 도움되는 건 디램. 이 디램 가격이 엄청 바닥에 있다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력 램이 제일 쌀 때가 14,000원, 뭐 이럴 때 14,000원, 13,000원, 그러면 엄청 싼 거예요. 근데 이게 비쌀 때는 10만 원까지 갑니다. 뭐 10만 원 더 넘을 때도 있어요. 무슨 뭐 디램 무슨 사태 그러면은 뭐 20만 원 같은. 근데 안 사죠. 웬만하면. 그렇게 올라가면 안 사는데 그래도 10만 원대 뭐 1, 2만 원대. 그래서 대부분 한 주력 램이 한 8만 원 정도, 9만 원 정도 그러면은 원래 그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한 4년, 3년 동안 램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2만 원대, 그러니까 22,000원, 24,000원, 뭐 28,000원, 사실 34,000원도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 이하는 싼 건데 지금 가격은 제가 확인을 해봤지만 아마 3, 4만 원 할 것 같아요. 비싸야 지금 3, 4만 원이고 싸봤자 뭐 26,000원 정도 할 건데 그거보다 비쌀 거라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즉 쌀 때는 13,000원 하던 게 비쌀 때는 이제 10만 원이 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돼지고기집으로 얘기하자면 1인분에 5,000원 팔던 것들을 5만 원에 판다. 1인분에. 근데 이게 팔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팔리면 안 먹으면 장땡이죠. 아이 비싸. 1인분에 5만 원 내가 어떻게 먹어. 근데 팔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팔리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전에서는 뭐 반도체 뭐 램 많은 뭐래 뭐 필요도 없지. 근데 지금은 램의 용량이 늘어나서 인공지능을 구현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거는 이제 뭐 말하면 입이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디램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상승 사이클,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 올라갈 거고 하반기도 계속 올라갑니다. 디램 가격. 내년도 올라갈 거예요. 수요는 부족하고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서운 거죠. 공급량을 줄였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공급량을 지금 열심히 늘리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그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디램 가격 상승에 따라서 HBM 그다음에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IT 회사에 대한 실적들이 계속 좋아질 거고요. 자, 미국 시장 볼게요. 자, 오늘 새벽이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좋게 나왔답니다. 예상대로죠. 근데 떨어졌대요. 시간 외에서. 시간 외라는 건 장 끝나고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차익 실현, 그렇죠? 일단은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팔고 가겠다. 마이크론 주가를 보면 엔비디아만큼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차익 실현, 저 같아도 차익 실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차익 실현 나오고 또 올라갑니다. 왜냐? 디램 가격 바닥은 이제 친 거고요. 제가 내일은 용산에서 그 다나와 사이트에 그 디램 가격 얼마 정도 올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이게 비쌀 때는 10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8만 원이 적정 가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한 2, 3만 원 할 거거든요. 이 램 가격이 쭉 올라가서 8만 원, 10만 원 할 때까지 디램 가격 바닥 안 칩니다. 그러면 실적은 점점 좀 좋아질 거예요. 계속 좋아지는. 그래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그래서 미국 시장도 마이크론 실적이 떨어졌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박살나고 뭐 인텔 박살나고 아니고 인텔도 상승하고요. 애플도 상승하고요. IT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어쨌든 마이크론 시간에서 하락한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점점 좀 좋아질 거고 다시 올라갈 거니까 조정 마무리 다시 올라갈 텐데 마이크론이 조정받을 때에서 움직일 놈들은 이제 뭐 AMD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아마존도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마존 여러분들 무슨 뭐 그냥 뭐 해외 직구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걔네들도 이제 반도체를 돌립니다. 반도체 공장 만들고 인공지능을 해요. 얘네들이 그런 돈을 여태까지 많이 벌어서 기술자들을 많이 사왔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그동안 한 10년 동안 기술자를 많이 사와서 인터넷 찾아보면 오 얘네들이 반도체를 하는구나. 얘네들 인공지능 막 로봇도 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뭐 자회사로 하든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 안 해봤지만
해요. 그래서 일단 아마존도 이제 IT 기업으로, 그 다음에 뭐 물류도 이제 IT랑 이제 많이 접목을 하죠. 왜냐면 로봇들이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물류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앞으로는 쪽들이, 그러니까 IT에 대한 그 확장성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대선 오늘 저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아니면 새벽일 텐데 미국이 저녁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토론의 시작이니까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전선 전력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어제도 대원 전선이 강했던 이유가 기사에 나왔죠. 미국의 수출의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뉴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전력과 전기에 대한 전력망 확충에 대한 지금 뭐 당위성은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강한데 제가 저거 움직일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전한 섹터를 찾는다 그러면 IT,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수요에 따른 폭발적인 수요에 따른 부족해서 움직이는 애들, 그래서 뭐 전선, 전력, 반도체 이런 애들은 제가 늘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 흐름 뭐 양호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양호하게 잘 끝났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급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급등이 없는 것뿐 양호합니다. 폭락할 생각은 없고, 그리고 일본 시장이 어제 넘어갔어요. 어제 장 끝나고 보니까 장중에 넘어간 오늘 눌림목인데 일단은 아시아 시장 양호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한다 그러면 물려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섹터들을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지수는 다시 2,800 쪽으로 다시 힘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못 갑니다. 7월 달에는 갈 수 있어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하니까.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1분기보다 더 좋다라는 부분에 힌트를 가지고 좀만 더 버티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먼저 짚어보고 왔는데요. 간밤 이 마이크론의 시간외 매매 거래에서의 급락에 다소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 어쨌든지 간에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간밤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알파벳을 제외한 전 종목이 모두 상승 마감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은 열심히 진행해 볼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점 특별히 유의해서 투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줬네요. 오늘의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이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3%가량 오늘 굉장히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네요. 35,000원 선을 드디어 넘어섰는데요.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의 주성 엔지니어링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뭐 IT에 대해서 뭐 실적들은 뭐 안 봐도 알아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질 거라 지금 당장 급등이 안 나와도 상당히 안전하고 편안한데, 단점이 전선 전력 테마주보다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전선 전력 테마주가 더 빠를 수밖에 없고요. 걔네들이 원래 옛날부터 움직이면은 그냥 막 20%씩 뛰는 애들이고, 걔네들은 단기간에 막 100% 올라가는 애들이고, 원래 전선 전력 원전 테마가 원래 그렇잖아요. 안 움직일 때는 걔네들도 안 움직이지만, 대신에 IT 부품주, 그러니까 전공정, 후공정, 반도체 장비주,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의 장점이 뭐냐면 사계절 내내, 10년 내내, 20년 내내, 앞으로 향후 30년, 50년 동안 이슈는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시대가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계탕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계절을 특성을 타거나 잠깐 움직였다가 4년 잠수 타거나 5년 동안 안 움직여 그러지만, IT는 사계절 내내 계속 된다는 거죠. 그거의 장점이에요. 근데 지금 IT 부품주들이 전선 전력 테마주보다는 좀 늦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주성엔진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요. 오늘 IT 섹터들 꽤 막 강한 느낌은 아닌데 얘는 오늘 그 이평선들이 모였죠. 5일, 20일, 60일, 120일선까지 모은 자리에서 양봉이 나온다.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싸게 산 사람들도 뭐 싸게 사면 수익 난다 그랬는데 일단 오늘도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평선 모은 자리에서 양봉이 나온다. 여기서 이제 거래가 실리면 이제 상방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신호고 오늘 절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잘 갖고 가시면 되고 일단 가격 전략 잠시 뒤에 드릴 테니까 하여튼 안전한 종목 이거 손실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갖고 있으시고 이따가 가격 전략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주인공 이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 매수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6월 17일 이수페타시스 52,000원에 만나봤는데 11.92% 벌써 이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6월 18일 주성 엔지니어링 35,000원 짚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6월 19일 일진전기 25,8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3.8%대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6월 20일 주성 엔지니어링 35,500원 만나봤는데 아쉽게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6월 21일 재룡전기 73,000원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과 6월 25일 재룡전기 매수가는 각각 84,000원과 81,1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24일 기준으로는 수익률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 25일 기준으로는 3.87%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어제 봤었던 이 주성 엔지니어링 34,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3.24%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596.56% 기록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공략 방법 알아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도 또 주성 엔진을 추천했죠. 그래서 또성인데 또성. 맨날 이제 자주 얘기하는. 그래서 자주 추천해서 손실난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서 가장 비싸게 추천했을 때가 35,500원인데 어제 34,000원 내려올 때 추가 매수 안 했나요? 근데 32,000원대가 싸게 추천했을 때 자리고 비싼 사람들은 35,000원대 요인데 그 가격은 또 넘어갈 겁니다. 자, 차트 볼게요. 어제 34,000원대 산 사람들은 이미 수익 달성이 끝났죠. 3% 넘었습니다. 3.24% 바로 수익이 났는데 저는 이거를 뭐로 보고 있냐면은 하이닉스로 보고 있어요. 아니 전문가님 얘하고 하이닉스가 뭔 상관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주성엔진과 하이닉스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이미 하이닉스와 주성의 관계는 이미 15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끈끈한 관계를 계속 맺고 있습니다. 근 20년 동안 뭔 얘기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이닉스의 그 장비를 최대로 많이 갖다 바치는 데가 어디냐? 주성엔지니어링.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을 가지고 하이닉스 향 장비주, 하이닉스 빨 장비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LD 장비, 증착 장비 뭐 이런 부분들, 뭐 전공정 장비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에는 아예 갖다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 그 기업, 그러니까 그 장비의 1위 업체거든요. 1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에만,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충성 고객인 거죠. 어떻게 보면 둘이서 완전히 그냥 그렇죠. 거의 혈맹이죠, 뭐 둘이. 하여튼 하이닉스와 주성엔진은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잘 가요. 어제도 5% 급등하고 오늘도 흔들리는 척하면서 오늘도 잘 움직이고 저는 이거 30만 원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역사적인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이닉스가 탄생 이래로 가장 많은 수익을 2018년도에 달성을 했었었는데 그걸 원래는 2026년도에 달성할 예정이었으나 실적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 달성을 합니다. 내년 당기순이익 20조 예정돼 있는데 자꾸 올라갑니다. 자꾸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자꾸 올라가요. 그럼 2026년도도 자꾸 올라갈 거고 2027년도 떨어질까? 전 더 올라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50만 원 가면 이제 100만 원 간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0만 원 간다고 보는 건데, 자 근데 얘는 신고가예요, 신고가. 과거에 있었던 여기를 보지 마세요. 여기 뭐 차트를 보면은 이거 차트 착시인데 이때 당시 이게 300원인가 30원인가 그때 상폐당할 뻔했죠.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차트가 이상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없는 것, 그러니까 가격이 바뀌어서 그래요. 가격이 바뀌어서 뭐 액면 분할하고 뭐 하고 이상한 거 하고 그래갖고 가격 이건 없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진 차트고, 이게 정상 차트에서 얘는 이미 신고가를 가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얘 때문에 되게 싸 보이죠 여전히. 이거 없는 차트인데, 이거 없는 차트인데 이것 때문에 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70만 원 갈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라도 100만 원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차트 착시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조금 한 공부 하루 정도 하면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이거 신고가가 77만 원인데 아직 신고가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신고가예요. 이게 신고가입니다.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보면은 얘는 계속 올라갈 생각이고, 그럼 주성이는 얘는 뭐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으면 그대로 수익이 나는 애가 주성엔지니어링인데 얘도 돌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이따 다시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자, 급등명중 종목 원익QNC부터 가겠습니다. 오늘은 전선 전력주가 강하긴 하지만 반도체는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원익QNC 양호하네요. 언제쯤 돌파할까? 7월 달에는 돌파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분이 행복하게, 그쵸? 좋을 텐데. 얘가 돌파를 해야 다른 IT주들도 돌파를 하고 좋을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예상이에요. 7월 달은 2분기 실적 발표도 있고 IT주들이 고가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얘가 흐름 좋잖아요. 지금 올라가게 지금 생겼잖아요. 하이닉스도 더 올라가게 생겼고, 그 얘네들 때문에서라도 원익QNC도 7월 달에는 고가 돌파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원래 최고가 수익률은 866%인데 그건 됐고, 올해 2월 달에 추천한 기준으로는 103%대 수익, 101%대 수익이고요. 얘도 고가 돌파 7월 달에는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수급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아직 들고 있잖아요.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겠죠. 자, 다음. 자, SK하이닉스. 작년 8월 7일 날에 일부러 추천했어요. 이거 100만 원 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 1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작년에 미리 추천해 놓고, 그래서 작년 9월 달서부터 이거 100만 원 간다고 일부러 추천한 거다. 작년 9월 달에 얘기했던 강연회 때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8월 달에 몰래 하이닉스를 추천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만 원 갈 거고 10년 뒤에는 100만 원 갈 거다. 그 얘기를 9월 강연회, 그다음에 올해 1월 강연회, 2월 강연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작년 10월, 작년 12월 똑같은 얘기 했어요. 강연할 때마다 하이닉스 100만 원 갈 거라고. 이제 30만 원 이제 올해 갈 거니까 잘 들고 계시면 되고요. 99.2%나 수익이 났네요. 자, 다음은 PSK. 지금 뭐 IT 부품주만 얘기했는데 다 비슷하게 생겼죠. PSK도 원익QNC랑 똑같이 생겼고, 이수페타시 똑같이 생겼고,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라 그래요. 얘도 고가 돌파가 되면 좀 전 앞에 있는 애들도 고가 돌파가 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얘도 뭐 똑같이 생겼죠. 뭐.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쌍둥이들입니다. 얘도 신고가 패턴. 얘도 7월 달에 넘어가겠죠. 수익률은 꽤 많이 났습니다. 161.6%. 자, PSK 홀딩스. 똑같이 생겼죠. 얘도 신고가 패턴이고요. 수익률은 얘도 100% 넘었어요. 106%. 또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자, 세명전기, 이 전력 전기주 봐봐요. 엄청 강하죠. 거래량 봐봐요. 이거 쉽게 끝날 테마 아닙니다. 전선 전력주가 반도체보다는 더 수익률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지금 당장 얘기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1년, 2년, 3년 뒤로 봤을 때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반도체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가 지금은 뭐 쪼꼬쪼꼬 올라가고 뭐 50%밖에 못 간다 그러면은 전력 테마주는 지금서부터 뭐 200%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전력 테마 200% 올라가고 반도체 50% 올라가면은 이제 반도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망하죠. 억울해요. 200%짜리 전선 전력주 들어갔어야 되는데
2년, 3년 지나가면 얘가 500% 갈 수도 있어요, 반도체가. 전선 테마주도 한 300%, 500%뭐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도체가 더 저는 크게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은 전선 전력주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강한 이유가 이미 얘네들은 거래도 실렸고 그래서 지금 요것도 그렇고 재룡 산업도 그렇고 굉장히 강하죠. 아주 그냥 날이 서가지고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종목. 어쨌든 전선 전력 테마주들 굉장히 강하고 좋은데 이게 강하게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겠어요? 그 다음에는 일단 인공지능 AR 수요로 뭐가 부족한지 열심히 잘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가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좀 전에도 봤죠? 차트는 양호하고요. 이제 이렇게 모양도 이뻐요 지금.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렇게 해서 양봉까지 나와주고 있고 기관도 열심히 사고 있고 외국인들도 갖고 있고 뭐 급락할 이유는 없고 최근에 이제 분할했다는 것 때문에 얘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분할이 나쁜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공략할 거면 35,000원. 어제였으면 34,000원 샀을 텐데. 근데 언젠가는 갑자기 튀면서 이제 35,000원은 이제 안 내려오고 이제 4만 원 넘어가고 언젠간 넘어가겠죠. 그래도 지금 이제 대선 시작이고 갑자기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지원법 뭐 이렇게 해갖고 뭐 7월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세제 지원한다 뭐 전력을 뭐 확충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와주는데 잘 씨알도 안 먹히죠. 근데 미국에서 대선 투자들이 갑자기 반도체에 대해서 갑자기 엄청나게 한 3천조 뿌려버리겠다. 한 3경 뿌리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안 나오겠지만 그런 얘기 나오면 난리 나죠. 그래서 미국은 돈을 뿌릴 겁니다. 대선이기 때문에 항상 뿌려댔고 그리고 얘네들 하는 정책을 보게 되면 뿌리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돈을 뿌릴 겁니다. 그럼 돈 뿌리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요. 건물도 올라가고 그러면 주식 시장도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뭔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IT주들은 여기서 더 떨어지고 일로 떨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저점이 기회인데 어떻게 싸게 살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면 되고 기존에 보유한 분들은 그냥 갖고 있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내려올 때 사면 올라올 때 단타가 잘 되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표적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이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K뷰티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죠. 바로 마녀공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현재 27,170원이시고요.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61%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마녀공장 28,350원 선 지나가고 있으면서요. 현재 장에서의 이제 수익 구간이라고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가가 장 초반에 12.9% 가까이 크게 튀어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마녀공장 계속해서 가져가 봐야 좋을까요? 자, 마녀공장 여러분들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면은 화장품 많이 팔아요. 잘 팔리고 저도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가성비도 좋고요. 후기도 좋고 하여튼간 괜찮은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은 너무 좋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첫날은 좀 움직임이 좀 괜찮았었는데 그러니까 첫날서부터 한 일주일 동안 움직임이 괜찮았었는데 역시나 개인 투자자에 덤벼드니까 열심히 떨어뜨렸다가 최근에 화장품에 대한 실적이 뭐 미국에다 막 수출이 뭐 대박이 났느니 어디 막 수출이 막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아모레 퍼시픽부터 이쪽에 강세를 줘서 최근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수출주죠, 수출주. 그래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달러 강세 기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일단 계속 강하게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출주들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만약 미국인이다,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우리나라 핸드폰 100만 원에 사던 거 뭐 60만 원, 50만 원에 사는 느낌인 거예요. 일본은 자기네 돈은 되게 비싸졌는데 한국 돈이 싸져 버렸으니까 제품 가격도 엄청 싸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주들이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현대차 예를 들어서 뭐 제네시스 뭐 풀옵션 원래는 뭐 1억에 팔았던 건데 이제는 미국으로 넘어가면 뭐 5천만 원 막 반토막 나 있고 막 걔네들 돈이 세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화장품도 똑같죠. 화장품이 너무 싼 거예요. 걔네들 느낌은 마치 1,000원짜리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비약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만 원짜리 꺼내 갖고 사야 되는데 걔네 나라에서는 1,000원짜리 주고 꺼내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몇 개씩 집는 거죠, 그렇죠? 막 집어낸다 막 그래갖고 지금 수출이 좀 대박 났다 그러는데 화장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기사가 화장품에만 몰려서 그런데 걔네 지금 미국은 달러 강세라서 뭐 우리나라 제품들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냥 뭐 우리나라가 거의 다이소 느낌이죠. 다이소. 지금 우리나라가 다이소가 돼버렸어요. 1,000원짜리가 너무 많아져갖고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강세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 27,170원이면 뭐 밑에 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좀 비싸게 사긴 했지만 아직 끝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끝나야 됐는데 아모레지도 끝나야 되는데 한 차례 더 상승이 남았습니다.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또 상승을 할 겁니다. 지금은 조정 과정이 있어요. 박스권 내지는 조정 과정인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못 털었죠. 다시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수출주들이 좋을 예정입니다. 화장품을 포함해서. 그래서 한 번 더 갈 거예요. 그러면은 요 마녀공장도 뭐 계속 살살살살 올라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는데 밀려도 올 하반기에 다시 올라가면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33,000원, 34,000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노시스 1,580원에 샀습니다. 이노시스? 네네. 거래 정지됐다가 풀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거래 정지 되기 전에 샀어요. 아, 전에 이제 물렸다가 거래 정지 풀리고 못 파신 거네요? 네네네. 그럼 매수 가격이 1,800. 1,580원. 아, 1,580원? 오, 단가가 싸네요, 그래도. 네. 1,580원.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의료기기로 되어 있는데 거래 정지가 됐다는 거는 작년에 그래도 흑자 전환은 했지만 13억?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하고 이거 대충 수익 나면은 어차피 손실도 아닌데 수익 나면은 안전하게 다른 걸로 하세요. 네. 괜히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지금 거래 정지가 풀렸잖아요. 근데 다시 또 거래 정지 들어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이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 조금 뭐 1,800원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한데 뭐 혹시 뭐 팔고 싶은 가격대가 있으세요? 아, 1,800원 정도, 1,700원만 되면 이제 그래요, 팔아야 그래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1,700원, 1,800원에서 팔고 안전한 쪽으로. 네. 안전한 쪽으로. 지금 뭐 네네. 안전한 쪽 수출주들 좋은 것도 많아요. 자동차 부품주도 좋고. 오히려 화장품도 좋고 그러는데 근데 안전하고 더 좋은 쪽은 반도체, 뭐 전력 테마,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네네. 뭐 수출주, 뭐 해운주들도 지금 뭐 운임 가격 상승에 안전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근데 네. 이거는 지금 거래 정지 됐다가 풀렸다가 그러니까 상패 방할 뻔에다가 지금 풀렸다가 지금 보니까 실적도 좀 애매하고 이러다가 또 거래 정지 당하면은 얼마나 또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거는 계속 단타 치지 말고요. 이거는 어때 수익 나면 빠져나와서 안전한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BH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요. 23,450원, 비중은 10% 들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1.43% 내려가면서 24,100원 선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익 구간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다소 조정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좀 쓰라리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반등을 노려볼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익절을 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시원한 솔루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BH도 차트가 좋은데 일단 IT 섹터들은 다 괜찮습니다. 얘도 IT 섹터니까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지쳤는지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2년 동안 이게 떨어지니까
이제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늘렸다가 이제 포기하고 다 던져버리죠. 올라가니까 다 던져버린다면 또 떨어질까 봐. 왜냐면 이전에 여기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지옥을 받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또 지옥이 나올까 봐 무서워서 다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갔냐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싹 샀죠. 특히 외국인들이 샀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니까 차트가 어때요? 좋아져 버렸죠. 매수 가격 23,450원이면은 뭐 가격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더 올라갈 수 있고 한 욕심내면 27,000원대에서부터 집중하시면 되고 욕심 안 낼 거면 26,000원, 뭐 요 정도? 26,000원서부터는 사고 팔고 되는데 그냥 갖고 가도 될 것 같아요. 27,000원에서 28,000원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점검 받으시고 올 하반기,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3분기까지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I 섹터들은 계속 우상향으로 뭐 28,000원, 3만 원 쪽으로는 무난하게 슬슬 하반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연결돼서. 네, 자, 연결되셨는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CJENM이요. CJENM.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28%고요. 네, 매수가는 10만 500원이요. 10만 500원. 네네. 요즘에 이제 그 음식업종 CJ 시푸드, 뭐 CJ 이쪽은 참 잘 갔는데 그렇죠? 네네. CJENM은 엔터주의 성격이라 참 그 한 끗 차이예요. CJENM. CJ였었으면 이미 벌써 작년과 재작년에 고가를 높아해서 이거는 아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4년, 5년 동안에 해서 물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그렇다는 아니, CJ. 이거는 좀 10%를 좀 오래됐어요. 아, 이거 오래되셨는데, 그러니까 네, 같은 그래가지고 CJ에서도 이제, 예. 그러니까 같은 CJ에서도 CJ를 그러니까 음식업종 공략했었으면 지금 그러니까 4년, 5년 동안에 해서 CJ 그룹주 내에서 공략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CJ나 이제 음식업종을 공략한 사람은 다 수익이에요. 물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CJENM은 음식업종이 아니라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그렇죠. CJ라는 지주사, 뭐 음식업종에 치우치긴 했지만 지주사가 강하기 때문에 CJENM도 따라를 갈 거예요. 지금 차트도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갖고 가면은 올 하반기에 10만 원은 볼 것 같아요. 기관들이 자꾸 사네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네, 천천히 계속 가져가도 10만 원은 도달할 것 같아요. 근데 딱 10만 원 갔을 때 500원 차이로 못 팔면 또 아까우니까 10만 원 가면은 그냥 시원하게 한번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사든가 다른 거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 얘는 빨리빨리 안 움직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가장 먼저 오늘 주인공이죠. 이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 시각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2.64% 여전히 견조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35,000원 선을 막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 봐야겠죠. 가장 먼저 코스피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코스피 현재 이 시각 0.56% 내려가면서 2,776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어서 저희 코스닥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매물을 담아내기 시작하면서 0.08% 강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840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그간의 흐름과는 다르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관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특히 어떤 점에 주목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테마주는 계속 좋을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테마주의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밭이 단단합니다. 밭이 막 푹푹 꺼지거나 막 얼음판으로 따지면 얼음판이 팍팍 깨지거나 위험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막 성행을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만약에 대선이다 그러면 아마 대선 테마가 막 난리를 쳤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딱 좋은 장이 됐죠.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 시장 내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수출주 위주로의 강세를 보여주고 뭐 그것도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그러니까 수출주는 최근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화장품, 음식업종 뭐 등등 몇 개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반도체도 수출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수출주들 포함 이제 대선이 시작되게 되면 뭔가 인프라 투자, 뭐 공공 서비스 얻다가 뭐 돈을 투자한다, 얻다 한다. 뭐 오늘은 안 나오겠죠. 뭐 첫날서부터 뭐 그런 얘기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올 거고 그런 질문하는 사람,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얘기들이 뭐 또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지금서부터 8월, 9월 계속 대선 테마 그 미국 대선 테마주들의 그 뭐가 수혜주냐 이거 찾기 게임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테마주들은 너무너무 재밌는 장이 이제 도래할 테니까 여태까지 열심히 잘 참았다가 이제 그 결승선 앞두고 여기서 되돌아가는 길은 없기를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시장은 점점 괜찮은 재미있는 2,800도 곧 돌파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대선인데 미국은 총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설마 지금 대선 후보들이 미국 사람들 괴롭히려고 돈 다 뺏고, 그렇죠? 뭐 세금 뭐 한 10,000%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무슨 세제 혜택도 다 없애버리고 돈 싹 다 흡수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돈 풀어가지고 또 그러겠죠. 돈 풀어가지고 이제 투표 또 권을 또 많이 투표를 많이 받으려고 분명히 또 그럴 텐데 뻔하잖아요. 하여튼 좋은 장 예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자,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승산업이요. 뭐라고요? 대승산업. 대성산업? 네네. 대성산업. 자, 가스 관련주 있는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890원요. 4,800원이요? 3,890원. 3,890원. 예, 며칠 전에 돌기 싶어 샀더만 아마 4원만 내려가네요. 근데 자, 요거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면 제가 이거를 1월 달에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네, 제가 이거를 그때도 한번 전화 한번 받아봤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딱 분명히 얘기했죠. 대성산업은 원래 잘 안 움직이고 움직이는 건 오히려 대성에너지나 한국석유나 중앙에너비스 이쪽이 더 빨리 움직인다. 근데 대성산업이 안 움직이긴 하지만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애들 20% 빠져도 얘는 1, 2%도 잘 안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현찮고 떨어지는 것도 현찮아요. 잘 안 떨어져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한번 발동이 걸려요. 이렇게 최근에도 한번 발동 걸려가지고 뭐 대한고래 테마 해가지고 그쵸? 발동 걸려갖고 25% 확 올라갔는데 얘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갖고 있으면 어차피 급락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쭉쭉쭉쭉 뭐 박살 안 나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급락은 안 나오는데 갖고 있다 보면 또 한 3개월 내에서 모르죠. 그 다음부터 뭐 대왕고래가 아니고 대왕 상어가 될지 대왕 꼴뚜기가 될지 뭐가 이게 또 이상한 또 이슈가 또 테마가 또 만들어져 가지고 뭐 유가가 올라가든 아니면 뭐 정말 기름이 나오든 가스가 나오든 아니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또 그 화석 연료를 또 그렇게 또 지지를 많이 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니까 그래갖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대성산업, 대성가스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이면서 갑자기 이놈들이 급등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급락 없으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급락은 없을 거니까 갖고 있다가 한 3개월 안쪽으로 한 번씩 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네. 튀면은 그때 잘 팔면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튀면 잘 파셔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리온. 오리온.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94,100원에 15%. 94,100원에 15%.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음식업종 최근에 그래도 음식업종 잘 움직인다 해서 얘도 같이 잘 움직였다가 다른 애들은 그래도 여전히 빙그레도 그렇죠. 삼양식품도 얘네들은 고점도 잘 올라가고 잘 떨어지지도 않는데 오리온만 그렇죠. 오리온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회사가 이상하기보다는 원래 약한 종목들의 특징이 이래요. 고점에 있던 잘 빠지지도 않는데 좀 약한 종목들은 올라오면 원래 자리로 잘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저점을 이제 지지하고 안 깨질 것 같고요. 다시 또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올라오면 팔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재미가 없어요. 음식업종 할 거면 좀 강한 쪽으로 하셔야 돼요. 오리온은 너무 약해요. 네. 근데 지금 단가가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네. 95,000원, 뭐 97,000원, 뭐 요 정도 먹고 파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종목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종목이 약하다는 얘기는 별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별로예요. 얘는. 음식업종을 하면 차라리 다른 애들. 뭐 저는 음식업종을 추천을 안 하지만 지금 최근에 CJ 시푸드 엄청나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률은 여기서 움직임이 나와. 근데 이런 거를 하려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것도 지금 안 움직이는데 고점에 있는 거 하려 그러면 이제 간 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CJ 시푸드 씨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덜 올라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을 좀 찾아야 되고, 오리온은 계속 재미없을 예정이에요. 하지만 싸게 샀기 때문에 95,000원, 뭐 97,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오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만 원, 보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체크해 보자면 1.72% 내려가면서 2만 원 선을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중요한 그런 구간일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이 좀 큰 두산중공업이었죠. 많이 빠졌어요. 지금도 많이 빠진 건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원래 많이 빠진 종목이고요. 그리고 원전 테마의 대장이죠, 원래.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선 전력주들이 강하죠. 근데 이게 결국은 어디로 옮겨 붙게 되냐면 원전 테마로 옮겨 붙게 될 겁니다. 일단 빌 게이츠도 소형 SMR에다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전력을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 뭐 태양광도 늘릴 겁니다. 미국은 태양광을 엄청 많이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전도 늘려야 돼요. 태양광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잘 안 돼요. 그게 온도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비 오는 날은 또 안 되고. 근데 미국은 사막도 있고 뭐 하여튼 거기는 그러니까 땅덩이가 넓고 너무 좋잖아요. 비옥하고 너무 좋고 뭐 그래서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돼서.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환경들이 전 세계 대부분일 겁니다. 미국처럼 이렇게 축복받은 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으로는 전 세계의 전력을 확충할 수 없을 거 결국 원전으로 갈 건데, 저는 그래서 이거 장기적으로 좋게 봅니다. 일단 더블 이상 보세요. 근데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더블 이상 보라 뭐 100%, 200% 맞아요. 저는 그거 간다고 봅니다. 지금 기가 외국인데 사죠. 근데 이런 얘기가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내년 가도 안 가고 내후년 가도 안 가고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바닥에 있고 앞으로 원전 테마 이거 전기 채우려면은 올려야 될 텐데, 그러면 전 나중에 이거 얼마까지 보니까 10만 원까지 봅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0년 뒤에 움직일지 20년 뒤에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게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아마 욕을 할 겁니다. 내년 가도 전문가님 이거 10만 원 간다 그랬는데 왜 15,000원에서 놀고 있죠? 그걸 제가 알아요. 세력들이 그렇다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세력들이 본인들이 가겠다 하면은 저는 이거는 나중에 크게 간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전력처럼 보면 돼요. 담배인상공사, 한국전력 아주 징글징글한 움직이죠. 언젠가는 가겠죠. 야, 그런 느낌인데 안전하고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돈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500억이 있다. 그러면 한 300억 정도는 질러놓고 한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300억 정도 벌 수 있는, 300억이 뭐야? 한 1000억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니까 아주 원전 테마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종목 고민들 말씀해 주셨는데 일일이 다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전 숨고르기 장세 오늘 연출이 되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테마주 매매에 유리한 시장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